여러분, 혹시 지금도 쿠팡으로 로켓 배송 주문하고 계십니까? 손가락 몇 번으로 편리하게 물건을 받아보는 그 순간, 당신의 등 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배신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일제히 한국이 미국 기업을 괴롭힌다, 한국의 배신이라며 한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까지 왜곡하며 쿠팡을 파산시키려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유력 보수 매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까지 한 목소리로 한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모든 공격의 중심에 있는 기업은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은 지난 4년간 무려 1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 쏟아부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한국의 악덕 규제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번 돈,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2020년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 쿠팡은 감염된 직원을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려 30여 개 해외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발신자는 추적이 불가능한 스위스 서버의 메일 계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슈가 커지면 감염된 직원에 대한 공격이 커질 것이다. 한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3,300만 건이나 유출되었을 때조차 쿠팡은 기본적인 정보일 뿐이라며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 국민의 정보와 안전이 그저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쿠팡은 지금 한국 시장을 인질 삼아 미국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입니다. 만약 이대로 둔다면 당신의 개인정보는 영원짜리 데이터가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밥그릇까지 박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돈과 가족을 지킬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쿠팡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밤 11시에 주문한 기저귀가 다음날 새벽 RMC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열광했습니다. 로켓 배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삶을 구원해주는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편리함이 사실은 미끼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로켓 배송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아주 일 잘하는 가사 도우미를 한 명 고용했다고 칩시다. 이 도우미는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도우미를 전적으로 믿고 집 열쇠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도우미가 옆집에 사는 힘센 깡패에게 여러분의 집 열쇠를 복사해서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집 주인놈이 나를 괴롭히니까 형님이 와서 좀 혼내주세요. 대신 내가 이 집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형님한테 몽땅 다 내드릴게요. 지금 쿠팡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쿠팡은 지난 4년 동안 미국 워싱턴에 160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160억 원.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이 로켓바우 결제하고 생필품 사서 만들어준 돈입니다. 그 돈을 들고 미국 의회로 달려가서 로비스트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정부를 신고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를 괴롭힌다. 한국의 법이 미국 기업을 탄압한다고 일러 바친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들이 미국에 내건 조건입니다. 바로 인질극입니다. 쿠팡은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쿠팡이 한국 유통시장을 꽉 잡고 있다. 우리를 도와주면 너희 미국산 소고기 옥수수 과일을 한국 시장에 쫙 깔아주겠다. 한국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한국의 식탁이 미국산으로 도배가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한국 시장을 통째로 들어다가 미국 정치권에 뇌물로 바친 셈입니다. 이들의 이중성은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 사태 말입니다. 그때 쿠팡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방역을 제대로 안 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힘없는 40대 여성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마치 그 직원이 파티를 즐기다 감염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조작된 정보를 한국 언론이 아니라 외신 기자 30명에게 몰래 뿌렸습니다. 그것도 추적이 불가능한 스위스 서버의 프로톤 메일을 사용해서 말이죠. 마치 범죄 영화에나 나오는 스파이처럼 행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뒤에서는 익명의 가면을 쓰고 자국 국민을 난도질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족인 척하지만 밖에서는 집 문서를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쓰고 있던 그 앱이 사실은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잠들어 있는 쿠팡 앱이 밤이 되면 미국으로 날아가 한국을 폭격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160억 원의 로비 자금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바로 며칠 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워싱턴에서 한국을 향해 선물이 아닌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국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 라이사 미 하원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공격한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스티브 코르테스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의 배신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썼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혈맹이라는 미국에게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야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의 독점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쿠팡은 미국 뒤에 숨어서 이렇게 일러 바쳤습니다. 한국이 이 법을 만들면 중국 공산당만 좋아진다. 한국 대통령이 우리를 파산시키려고 한다. 이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끼워 팔기 방지, 부당한 수수료 규제 등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쿠팡의 로비스트들은 이걸 파산지시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둔갑시켜서 미국 정치권에 뿌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미동맹의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 하나 살리겠다고 나라 전체를 외교적 위기로 몰아넣은 겁니다.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JTBC가 입수한 2025년 3분기 쿠팡 로비 보고서를 보십시오. 보고서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적혀있는 단어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로비의 대상이자 먹잇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쿠팡의 트럭과 물류센터를 이용해라. 너희들의 농축산물을 한국 시장에 더 많이 팔 수 있게 돕겠다. 상상해 보십시오. 쿠팡은 매출의 90%를 한국에서 벌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로를 달리고 한국 땅에 지은 물류센터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 미국산 농축산물의 한국 진출을 돕겠다고 미국 정치권에 로비한 겁니다. 우리가 편리하다고 쓰는 그 앱이 역설적으로 우리 농가와 시장을 위협하는 미국 자본의 무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유통망을 통째로 미국 로비 카드로 갖다 바친 셈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또 어떻습니까? 쿠팡에서 3,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정보가 털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 측 인사들은 이걸 두고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일 뿐이라며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가 그들 눈에는 그저 별것 아닌 데이터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쿠팡을 믿고 와우 멤버십 회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돌고 돌아 우리를 배신자라고 욕하는 미국 정치인들의 후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낸 돈이 나를 공격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꼴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 12월 30일입니다. 이날 국회에서 또 한 번 쿠팡 청문회가 열립니다. 쿠팡의 대미 로비 실체와 우리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낱낱이 파헤쳐질 운명의 날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거대한 미국 자본과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쿠팡이라는 기업 하나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외교 무대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160억 원이라는 돈은 그저 로비 자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통상 주권이 미국 자본의 입맛대로 요리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참가비였던 셈입니다. 만약 이번 로비가 성공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의 압박에 밀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쿠팡이 규제를 피했다는 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압박하면 법도 바꾼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 세계에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국 시장은 글로벌 호구가 됩니다. 쿠팡의 물류망을 타고 미국산 농축산물이 무관세나 다름없는 혜택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 농가는 가격 경쟁력을 잃고 소멸할 것입니다.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또다시 유출되어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핑계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비 보고서 속에 숨겨진 냉혹한 계산서입니다. 하지만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어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기업이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운명의 날짜 12월 30일을 기억하십시오. 이날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립니다. 미국 로비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 정부를 협박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을 움직였는지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경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날 뉴스를 그리고 청문회 생중계를 반드시 지켜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쿠팡 나쁜 애하고 욕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어떻게 국가의 시스템을 흔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목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경제 교과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행동 지침은 딱 하나입니다. 주시하십시오. 12월 30일 쿠팡 경영진이 국회 증언대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변명을 내놓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이 기업이 과연 한국 소비자와 함께 갈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지갑과 정보를 인질로 삼아 미국과 거래하는 장사꾼에 불과한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비는 투표와 같습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쓰지 않을지 결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장의 질서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진실을 아는 자만이 그 권력을 제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2월 30일, 그날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식탁과 데이터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